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텔러 2과목 지난 시간에 여신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했었죠? 그러면 요 여신에 관한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좁은 의미의 여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여신을 좁은 의미,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의 여신과 넓은 의미,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여신을 정의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좁은 의미로 여신을 정의할 때는 은행이 자금을 부담하는 거. 이것을 좁은 의미의 여신이라 하고, 넓은 의미는 뭐 보증을 선다든지 하는 것, 자금을 직접 부담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행위들을 다 포함하는 게 넓은 의미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할인업, 은행 자금 부담하죠. 당좌 대출 부담하고 신탁 대출 부담합니다. 그 지급보증 카드론인데 카드론 대출해주죠? 네. 그래서 자금 부담합니다. 보증은 직접 자금을 부담하는 건 아니지만 원채무자가 상환을 못하면 보증 책임은 있죠. 네. 그래서 일단 좁은 의미는 보증은 여신의 정의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죠. 그래서 좁은 의미의 여신은 은행이 직접 자금을 부담하는 금전에 의한 신용공여를 말한다. 근데 지급보증이라는 건 은행이 직접 자금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넓은 의미의 여신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 자, 두 번째, 여신 운용의 기본 원칙이 아닌 것. 자, 은행이 대출해 줄 때는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되느냐. 뭐니도 첫 번째는 대출금을 떼이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안전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전성 원칙. 제일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안전하게 하면 돈을 못 벌잖아요. 그래서 수익도 내야 됩니다. 수익성의 원칙. 서로 트레이드오프가 상충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원칙이 있다. 그 다음에 성장성의 원칙. 성장하는 기업 그리고 가치. 대출을 받은 기업과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도 같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해라. 그 다음에 공공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유흥주점, 도박, 사행성 이런 업종에는 대출을 억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공성 원칙. 시장성의 원칙이라는 건 우리 배우지 않았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고요. 3번 보겠습니다. 은행법 등 상위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여신 종류가 아닌 것. 그래서 우리 은행법, 이렇게 법에서 금지하는 거하고 은행 자체적으로 금지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뭐 투기 목적의 대출이라든지 정치자금 대출이라든지 당행 자회사 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라든지 당행 자회사 주식을 매입시키기 위한 대출 이런 것들은 규정이나 은행법 이런 데서 금지하고 있는 여신입니다. 그런데 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한 대출은 이런 은행법 등 이런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3번 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해서는 각 내부 규정, 은행 자체의 규정에 의해서 여신이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법 이런 데서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은행 자체 규정으로 내부 규정으로는 제한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 핵심은 이렇게 여기서 금지하고 있는 거 이건 아니다. 4번 보겠습니다. 기한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기한의 이익이라는 건 기한이 주어짐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내가 대출을 받으면 대출 기간 동안은 대출자, 이 대출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그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자, 기한이익 상실은 지금 현재는 아마 그럴 거예요. 은행은 일반적으로 신용대출인 경우에는 30일 이상 대금 연체하면 그리고 담보대출인 경우는 60일 이상 연체되면 기한이익 상실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원금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에 기한이익 상실 조치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기한이익 상실되면 채무자와 보증인에게 즉시 변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한이익 상실되면 만기까지 갚는 게 아니라 즉시 갚아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출 조기 상환 가능하나
상계, 강제집행 등의 채권에서 조치는 할 수 없다? 아닙니다. 기한이익 상실되면요, 요것도 가능하고 상계 처리, 그 사람의 예금과 퉁칠 수도 있고요, 강제집행 이런 거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 이게 틀렸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기한이 있는 법률행위에서 기한이 있음으로 해서 당사자가 얻는 이익을 말한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채무자의 기한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왜? 대출받아서 만기 동안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쓸 수 있으니까.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해당 여신은 연체죠. 연체 대출금으로 분류된다. 기한의 이익은 법률의 규정,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상실된다. 그래서 뭐 약정서에 연체하면 신용대출 얼마 이상 연체하면 담보대출 몇 개월 이상 연체하면 기한이익 상실 주체한다. 이렇게 규정이나 아니면 당사자 간의 어떤 특약에 의해서 이렇게 일정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기한이익이 상실됩니다. 5번째 보겠습니다. 기한이익 상실의 효과가 아닌 거, 앞에 거 좀 더 이제 다른 측면에서 문제를 내본 겁니다. 간단하게. 은행은 변제 청구할 수 있죠? 갚아라 빨리. 상계나 강제집행 할 수 있다고 했죠? 앞에서는 문제는 할 수 없다고 했는데 틀렸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다. 자, 요거 참 여신채권 대출금 소멸시효 기간이 정해진다. 그래서 소멸시효 기간, 그래서 요때 만약 기한이익 상실됐다 그러면 소멸시효 기간이 정해지는 거고요. 연체 대출금으로 분류가 되고요. 요거 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대출 잔액에 대해서 연체이자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이 틀렸어요. 4번. 그래서 대출 원금에 대해 연체율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 자, 6번째 보겠습니다. 미성년자와의 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민법에서 규정된 제한 능력자라고 했죠. 그래서 특히 이제 미성년자와 여신 거래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미성년자와의 여신 거래는 법정 대리인은 부모 공동 명의로 대리하거나 동의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미성년자 혼자 그 여신 거래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해상반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이해상반행위 중요하다고 그랬죠? 부모한테는 이러한 여신과 관련된 행위를 하면 법정 대리인인 부모한테는 이익이 가고 미성년자인 자녀에게는 손해가 가는 이런 행위를 이해상반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해상반행위가 된다 그러면 특별, 이때는 부모로 대리하게 하지 말고 특별 대리인을 통해서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후견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친족회의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만약에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의 후견인으로 돼 있다. 그러면 후견인이 대리인이다. 그러면 이 후견인이 어떤 이제 여신과 관련된 행위를 하려면 이거는 후견인 혼자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친족회의 전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친권자가 법정 대리인이잖아요. 미성년자는. 그러니까 부모가. 근데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친권자가 있어요. 있지만 이때도 후견인이 대리하거나 동의할 수 있다. 그래서 친권자가 있는 경우에도 후견인이 대리하거나 동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견인을 통한 미성년자의 거래는 친권자가 없거나 없을 때, 아니면 친권자가 있어도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이때만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친권자가 있는데 후견인이 대리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언제만 친권자가 있어도 후견인이 대리하거나 동의할 수 있다?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다. 그리고 친권자의 채무를 미성년자가 인수하는 경우, 이거는 부모한테는 이득이 되지만 자식한테, 미성년자인 자식한테는 손해가 가는 거죠. 이것을 이해상반행위라고 한다.